네, 우라와 사칭 서포터의 존재가 있었는데 이걸로 주의를 했다고. 예. 그래요. 이제 최근에 이제 서브터즈 난동이 여러 차례 보도가 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우라와 레즈인데 이제 지난 16일 날 이제 우라와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이제 한 달 전부터 우라와 경기뿐만 아니라 타팀 경기에서 우라와 팬을 지칭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가 있다고 이렇게 알렸고, 해당 인물은 그 우라와 공식 서포터즈 그룹에서 활동한 적이 없고, 그리고 아직 경기장 내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심하라고 이렇게 당부했고, 특히 해당 팬이 도발 등 여러 행위를 할 때 절대 이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포항에서 이제 우라와 왔을 때 일본어 배울 거 우라와에서 응원했다고요? 대단하네. 어이고 아니, 뭐 그래요. 혐한보다 예, 대단하시네요. 그래요. 신기하네요. 네. 예, 울산 팬이신가요? 어우, 신기하네요. 오, 네. 예, 포항하고 우라와는 이번에 좀 화해를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네. 아무튼 우라와 팬을 사칭해가지고 그런 느낌이죠. 뭐 이제 네, 어? 일반 구단이면 뭐 대응할 만하죠. 이게 본인 팀 아닌데 본인 팀 팬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난동 피우거라 그러면 이제 본인 구단한테 송연회니까. 그 특히나 이제 우라는 이제 최근 수년 동안 이제 많이 징계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게 방송에서도 많이 다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사건을 일으켰고, 그렇기 때문에 타전이 이를 방지하고자 이런 공지를 내건 걸로 보이는데, 제가 그 기사의 댓글을 봤습니다. 이 기사의 댓글을 봤는데 댓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니 우라 프런트는 뭐 이제 사칭어이 소프트웨어 걱정할 거보다 우라 그 소프트웨어가 다시 문제를 일으키는 거를 걱정해야지,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지 왜 그런 거에 집중하냐. 외부에서 보면은 그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들이 업보로 돌아왔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었더라고요. 이게 좀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어지간히 이제 우라와 이미지가 안 좋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다시금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요. 팩트. 우라와 사칭한 서포터 사고 친 적 없음. 우라와 서포터 사고 많이 침. 호구는 지네들이 쳤으면서. 그러니까. 아, 근데 사실 이게 우라와라 그렇지 상당히 골 때리는 일이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내가 우라와에서 이렇게 우라와 이게 되게 신기한 그래요. 이거를 성명서까지 낼 정도로 나름 이제 심각한 사건을 인지한 듯 싶은데, 이제 이게 일본 내에서도 이렇게 반응이 나온 게 웃겨요. 너희들 서프터나 신경 쓰라고 그런 반응이 나온 게. 대단합니다. 신기하네요. 그래요. 이제 얼마나 이미지가 북창이 나 있으면은 저런 반응이 나올까. 그래요. 뭐 아무튼 좀 이제 안 좋은 사건들로 이제 더 이상은 좀, 근데 우리 방송 분량 때문에 가끔은 이런 게 나와야 되는구나. 하여튼 뭐 네. 적당히 이제 처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우라와 이제 프런트 입장에서는 대외적인 이미지 요즘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좀 이제 거에 엄청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 같은데, 사실 그 우라와 입장에서는 다짜고짜 피해자잖아요, 이거. 우라와가 본인들은 여태까지 해먹은 게 이겨야죠. 많다 보니까 그렇지. 저 이제 당장 이제 우라와가 덴노 이것 그 서프터드 난동 때문에 덴노베 티켓을 박탈당했잖아요. 그 음. 정도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프런트 측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이미지 관리에 신경을 쓰는 모양인데,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분명히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데 팬들은 야 너희 팀 서브톤에 신경 써라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면은 이게 이미지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고 치지 마십시오, 모두들. 훨씬 잘하시고요. 다음, 제프 유나이티드 이치하라에게 7대1로 진 에히메. 또 에히메예요. 그래요. 또 에이메가 여기서 나오는데 정말 그 사실 그 제프 유나이티드가 이렇게 대승한 게 한 번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 지난 4월 3일에 도치기전에서 8대 0으로 대승한 경기 이후로 올해 다시 한 번 또 대승을 거둔 경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35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승에 힘입어가지고 이거는 지금 리그 내 1위고, 심지어 지금 현재 팀 1위를 달리고 있는 시미즈가 31골인데 제프 유나이티드는 이거보다 4골을 더 넣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웃기게도 제프 유나이티드는 현재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득점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볼 수 있고 이게 여담이긴 한데 이날 제프 유나이티드가 그 리그 메인 스폰서가 메이지야스다 생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바지사가 있더라고요. 치바지사. 그 메이지야스다 생명. 그래가지고 메이지야스다 생명 J리그 파트너 10주년 기념 매치 해가지고 건강활동 부스를 설치했더라고요. 이날. 뭐 혈당도 체크하고 뭐 그런 별의별 건강활동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경기 끝나고 에이메 팬이 이거를 받아야 되지 않았을까. 사실 이게 직관 가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대패하면은 정신 건강에 매우 안 좋단 말이에요. 역전패하면은 이게 또 정신 건강에 안 좋은데 이거를 에이메 팬들이 오히려 받아야 되지 않았을까. 맞아요. 제프 팀도 일부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2부가 더 익숙해져 버렸죠. 2부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에이메 그렇죠. 팬들도 이제 정신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지 않았을까. 그냥 건강도 안 좋았을 테고. 그래요. 이제 조심히 돌아갔기를 기원해 봅니다. 뭐 그래요. 에이미 화이팅. 에이메 화이팅. 오늘 갑자기 뜬 소식인데 J리그가 사우디 프로리그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뭐 선수랑 코치 교류 포함해서 매년 클럽 간의 친선 경기도 하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한다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이런 식으로 교류하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렇죠. 이제 약간 근데 사우디 리그랑 동아시아 리그랑 교류하는 거는 또 상당히 생소하거든요. 이게 또 보통 이제 동아시아권 리그들은 이제 유럽 리그 통해 가지고 이제 보통 제휴를 하잖아요. 그게 또 많이 있었고 뭐 이제 K리그는 라리가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근데 사우디 리그하고 이제 교류한 거는 또 처음 봅니다. 이제 또 이들이 어떤 거를 체결했나 하고 봤는데 선수나 코치 이제 코치 인적 자원 교환 그리고 매년 구단 간 친선 경기 그리고 새로운 인재 발굴 이거를 위주로 제휴 협정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클럽 간 친선 경기하고 새로운 인재 발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인재 발굴에 진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성과를 거두기로 했었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그가 어느 정도 세계적 명성 이제 세계적인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명성도 이제 좀 유명해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거기서 또 내실을 다지는 일환으로 J리그와 이제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저는 부럽네요. 부러운 소식이 하나 더 있죠? 그렇죠? 파울리뉴가 비셀곱에 이적설이 돌고 있는데, 야, 6월에 계약이 끝나면은 이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셀곱의 조건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제 오늘 갑자기 소식이 떴는데 이제 빗셀고베가 파울리뉴를 영입한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그 광저우 FC랑 광저우 홍다랑 이제 바리샤 있었던 그 파울리뉴 맞고요. 이제 코린치아스에서는 이제 무릎인대 손상 때문에 장기 부상으로 팀에서 2번 이탈됐을 정도로 굉장히 큰 부상을 겪었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4월 10일에 이제 코파 수다메리카나 대륙대항전 거기서 이제 1년 만에 복귀한 후에 현재까지는 이제 리그 공식 경기에서 9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1일에 이제 파울리니에 거치게 돼가지고 크루제이루, 그레그미우뿐만 아니라 J리그 비셀고베가 파울리니에게 오퍼를 했고 이제 비셀고베가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울리뉴는 계약이 6월까지이고 코린치안스를 제외한 상파울루주 클럽에서는 뛸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의향을 밝히기도 했고 현재 이제 비셀고베에서는 사이톤 미츠키가 부상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환으로 이제 파울리뉴를 영입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수가 있다면은 아까 얘기한 이제 장기 부상으로 이제 팀에 이탈한 게 그게 가장 큰 변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J리그 돈 많은데 요즘 왜 링가드 그 이상급 영입 안 하나요? 사실 링가드는 링가드가 이상한 케이스고, 링가드가 사실 이상해요, 그거는. 음, 그래요. 토레스나 이니에스타 이렇게 영입을 하다가
뭐 포를란도 있었고 사실 그게 그렇게 크게 효과를 못 얻었죠. 팬들은 많이 왔지만 우승을 못 했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덴노베 우승 한 번 했었으니까 그때. 아, 그치, 음. 그치. 19년에 그때 그때 19년 처음으로 그때 고베가 기아 우승했지. 기아랑 이제 이니에스타 있었을 때 그때 덴노베 우승을 했었으니까 그나마 효과를 보긴 했었죠. 그리고 ACL도 나갔었고 어쨌든 간에 4강까지 갔었으니까 그나마 이제 돈 많이 쓴 J리그 구단 중에서 효과를 보지 않았을까 했고 헐린우도 나름 바르샤 출신이잖아요. 그걸 보고 그치, 그치. 영입을 노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장기 부상이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이제 폼이 그래도 클래스가 있는지 아니면 폼이 떨어져가지고 J리그에서도 밀리는 처지가 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포를란도 있고 진짜 뭐 제대로 안 된 관중들은 모이지만 그게 성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특 S급 사는 것보다 A급 사는 게 훨씬 낫고 이런 게 있는 거죠. 작년에 그 고베 마타도 왔었죠. 후안 마타. 아 음. 그래요. 한 경기나 뛰었나? 근데 거의 한 경기 뛰었나? 경기를 안 뛰고 나가버렸으니까 헝가리 급 때도 영입을 했었는데 거의 안 뛰고 걔도 나갔고. 나왔으니까 고베가 좀 외국 선수들을 요즘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이적설이 나오니까 모르겠네요.